이놈의 소변 때문에 또 밤을 망쳤다며 한숨을 쉬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깜깜한 새벽,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엔 익숙함보다 피로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곁에 누운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걷고 차가운 변기에 앉아 쏟아지는 소변을 보며 한숨 섞인 안도를 내쉬는 그 순간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결국 아침을 맞이하면 더 피곤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위로하지만 그 밤은 누구에게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지긋지긋한 밤소변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히 여겨왔던 작은 습관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약도 고된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잠들기 전 단 한 잔의 행동이 당신의 밤을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그 지친 모습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밤마다 이렇게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할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면 모두가 같은 정도로 겪어야 하는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료를 찾아보고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방광이 약해져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었습니다.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상처가 곪을 때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불씨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과 장기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불씨가 방광에 내려앉으면 밤마다 부쩍 자주 일어나게 만들고 무릎에 자리 잡으면 관절을 아프게 하며 뇌혈관에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는 이런 만성염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겪는 이 반복되는 신호가 단순한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경고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작은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중요한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생활 습관들이 그 신호를 가려버린 건 아닐까요? 밤에 자주 일어나게 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녁 이후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짜게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에 소금조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물은 입에도 대지 않고 김치는 물에 씻어 먹고 저녁 식탁은 언제나 맹숭맹숭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을 너무 제한하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혈액은 끈적해지고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수분을 급히 배출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중에 몸이 갈증을 느끼거나 불필요한 소변을 만들어 우리를 깨우는 것이죠. 또한 지나치게 짠 음식을 피하면서 전해질, 즉 나트륨까지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면 오히려 수분이 몸속에 머물지 못하고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자주 배출하려 하고 그 결과는 밤마다 화장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궁금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그 해답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뜻밖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일본의 한 연구에서였습니다. 나가사키 대학의 연구팀은 야간류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강조해온 것처럼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금 섭취량을 조절했는데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소금을 과도하게 줄인 그룹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조절자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죠.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저는 곧장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의 소금을 타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싱겁게 먹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살아오셨으니까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손사래를 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자꾸 다리에 쥐가 나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지자 결국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잠들기 30분 전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손톱만큼의 소금을 타서 드셨습니다. 그날 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밤새 한 번도 안 깼어.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단 하루 만에 기적처럼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자는 동안 깨는 횟수가 줄고 새벽에 쥐가 나는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하시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먼저 이 방법을 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건강 정보를 반신반의하며 받아들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며 저는 이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하나둘씩 직접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조절에 민감했고 밤이면 늘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늘 어제도 잠을 못 잤다며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시곤 했죠. 그런 김 여사님이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총각, 그거 정말 신기하네. 요즘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 말씀하시며 눈가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분은 잠을 푹 자게 되니 아침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소금물의 효과를 체험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저는 이 작은 변화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레몬의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작고 흔한 과일 하나가 소금물과 만나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 그냥 비타민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레몬은 단순한 과일 이상의 역할을 해냅니다. 레몬이 가진 진짜 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상큼한 맛이나 비타민 C 그 이상에 있습니다. 레몬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소금을 통해 들어온 나트륨이 몸에 너무 쌓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천연 정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덕분에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좀 더 안심하고 소금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레몬 속의 구연산은 몸 안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방광벽에 남아있던 염증 찌꺼기들을 씻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줍니다. 이는 곧 소금과 함께 들어온 좋은 성분들이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죠. 물 한 잔 속에 들어간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이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궁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200ml의 좋은 소금, 아주 조금과
레몬 몇 방울만 더하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밤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조합이 아닐까요?